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세종시가 경제성이 부족해 이미 불가 판정을 받았던 KTX 세종역 설치를 자체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즉각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경제성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KTX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세종시 금남면 발산입니다. 오송역과 공주역까지 각각 22km 떨어진 두 역의 중간 지점입니다. 세종시는 이곳에 2017년 한 차례 좌절됐던 KTX 세종역 설치를 다시 추진합니다. 근거는 시가 아주대에 의뢰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입니다. 경제성은 0.86, 총 사업비는 1,425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 철도시설공단이 분석한 것보다 BC는 0.27, 사업비는 104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수요와 인구 증가, 대전 북서부 주민들의 수요 등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 계획에 반영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자체 용역 결과를 명분으로 재차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삼는다는 합의 정신에 위배되고 유례없는 교량의 역사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용역 결과일 뿐이며 최소 안전 기준인 부본선도 확보되지 않고 설치 사례도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도 신속하게 세종역 신설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성 부족과 안전에 취약해 역 신설이 불가하다며 사실상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역 설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세종시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청 신청사 바로 옆에 청주에서 가장 높은 49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주변의 조망권을 가리고 청주시 신청사의 상징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청주의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49층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앞에 세계동에 662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 청주시청 신청사가 들어섭니다. 5년 뒤 준공되는 신청사는 15층 내지 20층 규모로 높이가 2배가 넘는 49층 건물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제 신청사 건립이 되는데 경관이 가리니까 좀 아쉬운 문제죠.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시내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무심청과 우암산 조망권을 가리고 일부 단지는 상당 시간 빛이 안 들어온다며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존 세대의 입주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청주시도 아파트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았고 건축위원회의 층수 하향 공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또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법 아니면 또 저희 주택법에 적합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신청사를 짓겠다는 청주시.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에 가려 마치 꼬마 빌딩처럼 왜소한 모습으로 비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소방관은 경각에 달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 사명감 출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실천하는 젊은 소방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15년 차 소방관인 성주현 소방장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휴일이면 헌혈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온 헌혈이 무려 150여 회로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도 그런 주는 사랑이 정말 이제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 좀 이제 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시간 내 가지고 헌혈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한 헌혈 속에 찾아온 잊지 못할 선행도 있습니다. 헌혈의 집에 골수 기증을 신청했는데 7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입원 치료를 견뎌야 하는 쉽지 않은 치료지만 성 소방장은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수만 분의 1의 그 경쟁을 그런 확률을 뚫고서 이제 저랑 일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2200여 회의 현장 활동 속에 골든타임 내 치료가 생명인 심정지 환자를 2번이나 소생시켜 하트세이버 표창을 2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도정발전 유공자 숨은 영웅 표창을 받은 성주현 소방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제 격려하는 그런 의미의 상이라고 생각하고서 앞으로 제 건강이 닿을 때까지 제가 이제 뭐 헌혈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앞에서도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KTX 세종역 문제가 초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세종시가 정말 끈질기게 KTX 세종역 신설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체 용역을 통해서 재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고요. 충청권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세종역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돼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세종역 KTX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충북이 오케이 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 충북이 왜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는지는 오송역이 탄생한 역사와 경부와 호남고속도로가 갈라지는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된 어떤 취지를 이해를 하면 그 반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역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송에 KTX 분기역이 들어선 건 정부가 처음부터 결정해서 세운 게 아니고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일관된 철학의 산물입니다. 그 철학을 관철시키기까지 충북인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있었고요. 네. 정부의 경부선 고속철도 건설 구상이 처음 나온 게 1980년대인데요. 그때 철로가 충북을 지나지 않는 걸로 구상이 됐습니다. 충북은 즉각 반발했고요. 3년에 걸친 투쟁 끝에 일단 오송 경유까지는 관철을 시키는데 네. 문제는 역사 신설 계획은 없고 그냥 철로만 지나는 걸로 됐습니다. 도민들은 또다시 5년 넘게 투쟁한 끝에 조건부로 오송역 설치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자, 당시에 이제 오송역은 이제 경부선 오송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송 분기역은 또 다른 도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는 1999년 4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KTX 분기역을 천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충남 천안으로요. 충북이 이걸 뒤집고 오송의 분기역을 유치한 건데요.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송이 분기역이 되지 않으면 그저 경부선의 간이역 역할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더 절실했고 천안 분기역으로 확정되는 공청회를 실력 저지하는가 하면 정책 자료집을 수만 건 발간하는 치열한 논리 싸움을 전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어렵게 노력을 해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이제 충북 입장에서는 이 KTX 세종역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구상하는 철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지만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KTX 세종역은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 호남고속철도상에 소규모 역사를 세워서 세종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요. ITX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대전 반석역에서 끝나는 대전 도시철도를 세종 정부청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추진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성이 이제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이거를 경부선 내판역까지 8km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KTX 세종역이나 ITX 세종청사역 모두 오송역을 배제하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된 거니까 충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용역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세종시가 공개한 용역 결과는 자체 용역 결과입니다. 네. 그 용역에서 비용 편익 비율이 0.86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사업 추진 마지노선에 턱걸이를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이 공식적으로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자체 용역이다 보니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 철도시설공단이 공식적으로 실시한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는 비용 편익 비율이 고작 0.59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번 용역이 자체 용역이라 하더라도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충북이 그래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계속 자꾸 언급이 되다 보니까 충북도 이제 가만히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단박에 불가 입장을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국토부가 바로 이제 자료를 냈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냈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세종역 신설이 불가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정거장 안전 문제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KTX 세종역으로 거론되는 금남면 발산리는 터널과 터널 사이 교량 위에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객관적으로 세종역이 설치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세종에서는 왜 이렇게 세종역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 세종역 신설이 본격 불거진 게 2016년 총선 때였습니다. 네. 당시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요. 그때 세종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고요. 네. 그 후에 이춘희 시장이 동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 진짜 힘 있는 정치인이 추진을 하니까 세종역이 자꾸 이제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추진력을 계속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이렇게 이제 여당 거물 정치인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고는 있지만 네. 사실 안타까운 건 세종역 때문에 충청권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충청권 공조 이런 말이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충청권이 힘을 모아서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사업은 사실 국회 세종의사당을 끌어오는 겁니다. 네. 세종역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무원들이 국회 출장 갈 때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회가 세종시로 오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고 서울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제 세종시로 유치하는데 정말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청권이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세종역 신설을 포기하고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